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 중간에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전자기파가 얼마나 방출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표기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안전 기준을 명확하게 더 세분화해서 정하자라고 정부를 압박할 수도 있고요. 기업들이 전자기파를 더 방출시키지 않도록 덜 방출시키는 전자기파를 만들어달라 우리가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과학 수준이 발전하며 인류는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를 발견할 수 있었고 형태도 없는 이 파동은 이동통신, 휴대인터넷, 무선랜 등 다양한 통신기술의 빛의 속도로 발전시켰습니다. 현대인이 생활 전반에 걸쳐 의존하고 있는 전자기파.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더욱 활짝 열기 위해 지금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달아진다는 미래를 여는 과학적 통찰. 안녕하세요. ICT 지식 콘서트의 신미림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 즉 5G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5G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4G LTE에 비해서 훨씬 빠른 차세대 이동통신을 말합니다. 단순히 개인 간의 통신을 넘어서 화물, 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곧 상용화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의 생활은 또 얼마나 발전하게 될까요? 오늘의 강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이 기계는 전화기가 아닙니다. 5G는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시스템이라고 이 표에서 보여주는 것이 이동통신의 역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시스템은 조표에서 네 번째인 4G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동영상 자주 보시죠? 가상통화도 지금 하고 계신데 대략 한 2011년도에 저희가 상용화해서 지금 한 7, 8년 쓰고 있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이동통신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한 20년 넘게 한 25년 전에 시작을 했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20년 동안에 시스템이 엄청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오늘 좀 알아볼 것이고요. 더불어서 5G 시스템이 곧 깔립니다. 평창에서 시험을 이미 우리나라에서 했었고요. 그래서 이 5G 시스템이 몇 년 내에 올 텐데 그때 도대체 어떻게 바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것을 1G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2G라고 얘기도 하는데 1세대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1세대, 영어로 할 때는 1G라고 얘기하고요. 이때는 아날로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전화기였어요. 우리나라에서 1984년에 이게 개통이 됐었는데 이때 전화기 가격이
대략 한 400만 원 정도 했었고요. 그때 폰이 자동차 내가 300만 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 가격보다도 전화 가격이 훨씬 더 비쌌었죠. 그리고 가입자가 10,000명이 못 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통화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만 알려줬던 것이 실제로 사회적으로 아니면 산업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던 시스템입니다. 이 세대는 대략 한 지금부터 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부터 시작했고요. 그 CDMA라는 단어가 이미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기술적으로는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디지털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기술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가 기술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대중화가 시작됐었습니다. 그래서 2세대 이동통신은 실제로 1,000만 명 가까운 가입자가 사용을 했던 시스템입니다. 보시면 전파의 힘이 강하다. 그래서 2세대 이동통신에서는 통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통화 이외에 다른 서비스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문자였고, 문자와 통화를 그 당시에 써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일정 데이터와 일정 보이스에 대해서 돈을 내고 쓰던 시대였습니다. 3세대 이동통신은 기술적으로 저희 같은 기술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2세대의 기술이 그냥 확장된 것입니다. 도로만 넓혀놓은 것인데 실제로 사회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냐면 핸드폰이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바뀐 첫 번째 시대입니다. 그래서 불과 한 10년 전에 스마트폰, 다시 말해서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화기가 아니고 이제는 컴퓨터의 개념을 전화가 쓸 수 있다. 전화를 이용해서 하는 개념을 끌고 나왔고,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시대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알겠지만 벌써 핸드폰의 모양이 컬러풀한 화상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터진다 안 터진다 이런 얘기는 이미 없어졌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통신 시스템이 구현되기 시작했고 동영상이 들기 시작했다. 스마트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4세대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핸드폰을 전화기로 보십니까? 핸드폰이죠. 폰이라는 거는 사람의 음성을 전달하는 기계입니다. 그죠? 근데 이미 4세대 통신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이 기계는 전화기가 아닙니다. 핸드컴퓨터입니다. 핸드컴퓨터. 그러면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이 되면서 뭐가 바뀌었냐? 자, 이 핸드폰 비즈니스 이쪽에서는 여전히 뭐 사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사운드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폭증을 합니다. 혹시 음성에 대해서 돈을 내고 계신 분, 음성통화에 대해서 이미 지금 4G 시스템에서는 음성을 위한 통신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전화하는 것도 실제로 컴퓨터 통신에 의해서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 그 사인하실 때 보면 통화 무제한 제로 맞죠, 그죠? 그 얘기는 돈을 이걸 받을 그 양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그죠? 그래서 이미 데이터 시대가 됐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시스템은 2008년도 PC에서 웬만한 저희 대학원생들이 그 당시에 연구실에서 사용하던 PC와 사양을 비교한 건데 지금 핸드폰의 이 사양이 PC보다도 훨씬 더 좋은 메모리 시스템과 CPU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한 7, 8년 전에 PC를 여러분들이 손에 다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를 4세대 이동통신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을 만들었냐 하면 이제 더 이상 여기 들고 다니시는 이 기계가 사람과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통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컴퓨터끼리의 통신을 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컴퓨터 유사한 것끼리는 이미 이 시스템 유사한 걸로 다 통화를 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개인적으로 큰 개념이 지금 바뀐 건데요. 인공지능 최근에 엄청 발달
인공지능도 이 통신 시스템이 발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가적인 발전. 여기 표를 보시면 2010년도 지나면서 인공지능이 폭발을 합니다. 이미지 인식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미지 넷이라는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보통 한 70%, 80 몇 프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2013년도에 누군가가 탁 들고 나와가지고 거의 90%대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기지 하고 막 했더니 아니야, 나는 그 딥러닝, 인공지능의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하는 딥러닝을 걸었더니 이렇게 잘 돼. 그랬더니 온 천지 사람들이 그걸 막 시도해봤더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90 몇 프로, 97%, 지금 99.9%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 밑바탕을 깔아준 거는 바로 뭐라고요? 이동통신 시스템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GE라는 회사 아시나요? GE, 제너럴 일렉트릭. GE는 누가 만드는 회사죠? 에디슨이 만들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그죠? 에디슨이 만든 회사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였어요. 근데 최근에 GE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망해가고 있고 그 망해가는 거에 대안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거를 하나 해놨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그 비행기인데요. 지금 보잉 회사 이런 데서 비행기를 지금 팔고 있는데 비행기 하나를 몽땅 다 디지털화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PC에 집어넣고 비행기에는 센서들을 다 붙인 다음에 사무실에 앉아서 비행기가 이륙해서 간 동안에 그 데이터를 다 받아서 PC에서 보고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을 하고 예측을 하고 그래서 이 비행기가 공항에 내리는 순간 조치를 다 해서 바로 들 수 있게 이런 것을 디지털 트윈스, 쌍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해서 GE가 최근에 사업의 방향을 하나 새롭게 구축을 했습니다. 정부 팔고 이걸로는 이제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죠? 이런 스마트 시스템도 지금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5G가 왔습니다. 5G는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저희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1, 2, 3, 4세대 오면서 빠르기만을 얘기를 해왔어요. 몇 배 빠르다, 몇 배 빠르다. 근데 5세대가 넘어가면 이제는 빠르기는 당연한 거고 얼마나 딜레이 타임이, 지연 시간이 적냐, 그 다음에 얼마나 한꺼번에 많은 기기들과 연결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게 성능을 표시하는 그림인데요. 보시면 4G가 이론적으로는 1GBps를 전송하는 시스템이라고 저희 보통 얘기하는데 저 위쪽에 있는 거죠. 최대 전송 속도를 20GBps로 저희가 지금 목표치가 적습니다. 그래서 4G에 비해서 5G가 대략 한 20배 정도 빠르게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다른 것들은 안 보셔도 되는데 좀 하이라이트 된 거죠. 1제곱킬로미터당 연결 기기 개수가 몇 개이냐. 지금 현재 대략 1km 반경에 한 10만 개의 물건들이 지금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2020년 정도 되면 그게 100만 개 정도가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바뀔 거다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저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4G에서는 지연 시간이 10ms입니다. 지금 표준이 10ms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신호가 저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5세대에 가서는 그걸 1ms로 줄여야 된다. 이게 지금 요구사항입니다. 그럼 여기서 빠르기는 안 되는데 전송 속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한데 다른 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자동차가 쫙 가다가 갑자기 앞에 팍 뭐가 튀어나왔어요. 이때 그 앞에 있는 카메라가 그 자동차를 인식을 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다음에 차가 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뭘 보고 싶은 거냐면 만일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으로 그 영상을 찍은 것을 브레이크 시스템까지 연결시키는 그 시간과 5세대 이동통신을 사용해서 연결시키는 그 시간을 비교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4세대인 경우에 저희가 지금 100ms라고 가정을 했고 5세대인 경우에 3ms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을 걸었을 때는 앞에서 뭐가 탁 들어오면 대략 한 차가 3m 정도 움직였을 때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해요. 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은 거의 10cm 이내에 브레이크를 밟게 되죠. 저게 지연 시간의 차이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러분들 사람들이 운전을 할 때 대략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안전거리 얼마죠? 고속도로에서 100m 정도 됩니다. 100m 정도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사람들은 반응을 하는 게 보통 0.6초에서 2.4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저거를 거리로 환산하면 대략 한 30m. 그러니까 앞에 뭐가 팍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게 1초 정도 좀 걸린다 그러면 그게 벌써 30m를 간 거예요. 그럼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걸리는 시간을 한 50m 잡으면 최소한 100m는 뛰어나야 추돌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벌써 이동통신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만 써도 사람보다는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이거는 뭘 하는 거냐면 로봇에게 발을 놓고 위에 카메라를 놓은 다음에 공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흔들어 놓은 다음에 4G인 경우에 영상에서 찍어가지고 여기 축에다가 컨트롤 해주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금 대략 한 100ms고 5G는 3ms 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컨트롤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유리해요? 5G 시스템이 훨씬 유리하게 빠르게 하는 거예요. 이런 기술들이 어디에 써먹히냐면 로봇들이 걷잖아요. 이 걸을 때 평지에서 잘 걷다가 뭐가 하나 덜컥 나오면 이거 넘어집니다. 대부분. 이럴 때 여기에 찍힌 거하고 이 딜레이, 이 컨트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야겠죠. 바로 그게 지금 지연 시간이십니다. 그래서 5G에서는 그런 그 지연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짧게 해줘야 된다는 것을 리퀘어먼트 요구사항으로. 그래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 개 지금 현재 그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 제곱킬로미터당 대략 10만 개 정도 기들이 얽혀 있는데 아직도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은 사람이 사람 간의 관계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으로 넘어가면 그 시대에 가면 100만 개입니다. 더 이상 사람끼리의 통신은 이슈가 아니에요. 물건끼리, 사람끼리의 통신은 이제는 거의 데이터 트래픽을 잡아먹지도 않을 겁니다. 거의 다 물건끼리. 이걸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연결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에는 대략 지구상에서 1조 개의 물건들이 서로 무선으로 통화를 시작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동영상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동영상인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015년에 만든 동영상이에요. 근데 2020년을 예측을 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그 해저류에 대해서 지금 바닷속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화면이 교실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같이 보고 있고요. 저 다이버하고 저 빨간 옷을 입은 선생님하고 서로 지금 통화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가서 그 가져온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 작업을 합니다. 저게 메모리고요. 그래서 저기서 지금 작업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다시마 종류인데 그 다시마 종류의 뭐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페이퍼를 하나 만든 거죠. 저널 페이퍼를 하나 만들어서 저걸 바로 출판합니다. 그래서 이제 4명이 모여서 회의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잠수해서 들어가서 봤던 그 해저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필요하다. 좀 더 많이 좀 채취를 해줘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자기가 들어갔던 그 지역의 영역을 좀 넓혀서 다시마를 좀 많이 채취를 해야 되겠다 하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보내면 그쪽에 있는 어부가 저런 로봇에다가 그런 여러 가지를 지시를 해서 퍼뜨리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다시마를 채취할 수 있다. 2020년이랍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안 남았어요. 자, 그럼 저기 있는 게 다 뻥이냐? 90% 이상 기술적으로 다 지금 구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신 입장에서 어떤 건가? 잠수부가 들어가서 이 교실과 소통하는 그때 필요로 한 게 아까 제가 3가지 파라미터가 있다 그랬죠. 하나가 전송 속도. 얼마가 필요하냐면 저희가 따져보니까 한 6기가 정도가 필요해요. 6기가 bps. 지금 LTE가 최대로 이론적으로 1기가 bps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거는 한 100메가 못 받아요. 실제로 100메가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으로는 저걸 구현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연 시간은 15ms 정도고 동시에 한 5개 정도가 맞물려서 통신을 해야 저런 걸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 완전히 화면이죠, 그죠?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저기 붙어 있죠, 붙어 있고 저기도 마찬가지로 어떤가요? 데이터 레이트는 11기가bps가 필요해요. 지연 시간도 8ms, 굉장히 낮아야 되는 거고 동시에 10개 정도 기기가 붙어서 통신을 해야 저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현재의 통신 기술 갖고는 안 된다. 새로운 통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더라. 그리고 빠르기만 갖고 안 되더라. 그래서 저희가 뭘 만드느냐? 5G 시스템을 만든다. 재밌으세요? 네. 5G가 뭔지는 아시겠죠? 근데 어디다 써요? 모든 산업 중에서 5G 쓰는 거 보신 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기서 나온 얘기 중에 2020년에 돌아간다 그랬죠? 22년이죠? 돌아가는 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5G 맞나요? 뭐 5G라고 해서 파니까 똑같은 것 같아 지금. 자, 잘 보세요. 자, 다시 왼쪽 하나, 둘, 세 번째 밑에, 자, 맨 밑에, 자, 최종 소비자, 구매자, 유통자, 수입자, 수출자, 유통자, 제조자가 있죠. 자, 저기 없어. 저기 없다고 치고, 자, 생산해서 맨 왼쪽에서 유통으로 넘어가요? 아니에요. 생산해서 전 세계 다 나가. 생산해서 지금 유통 저게 없는 거야. 이제 다시 생산해서 전 세계 다 나가. 그 다음에 다시 유통으로 가. 또 전 세계 다 나가. 또 수출로 가. 전 세계 다 나가. 수입으로 가. 전 세계 다 나가. 유통으로 가. 전 세계 다 나가. 구매자로 가. 전 세계 다 나가. 최종 소비로 와. 복잡하죠? 그게 아니고 한 줄이죠. 자, 그러면 인건비 세이브 됐죠? 에너지 세이브 됐죠? 탄소 배출 세이브 됐죠? 쓰레기 없죠? 편하죠? 우리는 재고가 없죠? 우리는 재고가 없어요. 지금의 방식으로는 재고가 99%야.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저 좀 보세요. 아까 촥촥촥촥 하니까 다 되죠? 자, 촥 하는 이거와 촥 하는 이게 이렇게 연관이 됐다는 뜻이에요. 촥 하는 이게 이거랑 연관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이걸 남하고 연관해? 이거는 다 주인이 있는 거예요. 이거 그 유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KT하고 AT&T하고 이렇게 하면 돼. 못해요. KT의 대리점, AT&T의 대리점 끼리만 했는데 통신사는 국경을 넘어갈 수가 없어. 그거는 안 돼. 저렇게 하면 되죠? 안 된다니까, 법으로. 왜 안 돌아가는지 지금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돌아야 돼요? 사람끼리 다 합의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다 일을 시켜서 돌아가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데 그렇게 돌아가게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뭐지? 인공지능, 드론, 로봇, 4차 산업혁명에 일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저분들은 잘못이 없어요. 엔지니어거든. 자, 저런 거를 인프라라 그래요. 그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 PC에서 윈도우즈, 워드, 아니 뭐 파워포인트, 워드 뭐 많잖아요. 잘 돌아가죠? 문제 없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필요한 거야. 그게 소이바야. 이해되셨어요? 자, 이해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되신 분. 오케이. 자, 거기서 하나 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으면 돼.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글로벌 오퍼레이팅 시스템 말은 좋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그래서 인증원이 필요한 거예요. 인증원이. 옛날에 텔렉스가 어떻게 돌아갔죠? 잘. 인터넷이 어떻게 돌아갔죠? 잘. 앞으로 세상은 잘. 그래서 로컬리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지?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나는 뭐죠? 글로벌의 대한민국의 서울의 나죠.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오죽하면 뭐 채소, 뭐든지 광물, 교토협정서가 왜 중요하냐? 그게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임을 인증받으려면 세금을 내야 돼. 주인이세요? 주인이세요? 세금 내셨어요? 같은 얘기예요. 자, 근데 글로벌에서 세금은 누가 낸다? OECD. 주인이세요? 예. 세금 내셨어요? 자, 세금 얘기를 합니다. 세금 내셨어요? 글로벌에서. OECD세요? 50% 이상이거든. 거기에 메디컬은 중요해요. 자, 그럼 OECD 메디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메디컬이 뭐죠? 다 아시죠? 비만이 메디컬이다. 맞나요? 맞을 것 같아. 메디컬이다. 메디컬이다. 아니다. 아니다. OECD에서 메디컬이다. 그럼 메디컬이에요. 몇 년 전에 OECD에서 비만이 메디컬이다 이랬어요. 그럼 메디컬이야. 이해되세요? 자, 자살이 메디컬이에요? 메디컬이다. 아니다. 그럼 판단의 기준이 뭐죠? OECD에서 메디컬이다. 그럼 메디컬이고 아니면 아니라니까. OECD에선 자살을 메디컬이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 무슨 말이야? 메디컬이라니까. OECD에서 소이바가 맞다 이러면 맞는 거야. 중요하죠? 중요한 거예요. 비밀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비밀입니다. 예. 자, 그럼 자살 얘기 좀 해보자고요. 자, 메디컬이 뭐죠? 안 아프게 해주는 거죠. 자살 안 하게 해주는 거죠. 자살 안 하게 해주면 뭐다? 메디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퀀텀 에너지, 퀀텀 메디컬, 새로운 메디컬 어디로 가야 되죠? 자살 안 해주는 메디컬. 좋죠. 중요한 거예요. 비밀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비밀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레이어가 달라요. 레이어가. 그곳이 새로운 디지털 세상이야. 그러니까 이게 1차원이 아니고 2차원이 아니고 3차원도 아니고 4차원이에요. 우리는 어디 있죠? 4차원. 그걸 정보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정보. 모든 것의 교집합. 그 무슨 일 하신다고요? 어린이들 발휘. 아니 그거 말고. 성장기 아이. 아니 그거 말고. 모니터링. 아니 그거 말고. 지금 OECD 디지털. 이해됐죠? OECD 4차 산업혁명. 자, 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글로벌에서 51% 이상이라니까. 그러면 그거 누가 만들었지? 글로벌이. 그걸 룰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중요한 겁니다. 자살을 예방한다.
자살하는 사람 좀 한번 보자고요. 누가 자살하죠? 노인들이 아파서. 누가 자살하죠? 빈곤해서. 누가 자살하죠?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뭐 장애인 서비스 한다면 왜? 무슨 서비스? 메디컬. 큰일 나. 왜? 임산부, 장애인, 메디컬 이름이에요. 근데 거기서 안 한다니까. OECD에서 한다니까. OECD는 글로벌이에요.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이에요.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4차 산업혁명 OECD와 메디컬의 OECD를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해되셨죠?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양파 껍데기를 하나 까고 또 까잖아요? 그럼 깐 게 중요해요? 안 깐 게 중요해요? 안 깐 게 중요한 거야. 방향이에요, 방향. 왜 까요? 그것 때문에 까는 거야. 그러니까 빼내. 그게 나야. 빼내. 비밀을 밝혀드리는 거예요, 지금. 개발이란 무엇인가? 개발 말고. 아무튼 서비스. 그럼 그 안에 있는 게 누구죠? 나죠. 예. 우리가 이제 소위바 아이들을 얘기하고 빅데이터를 얘기하고 뭐 저 4G, 5G, 6G 뭐 야치 또 뭐 하여튼 별로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 이걸 융복합을 하는 거거든. 융복합이 뭐냐고. 그게 소위바라. 아니 어디다 쓰냐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 식당에서 이게 쓰는 거 밸류 에디드 네트워크 뭐 밸류 뭐 그런 거? 아이고 그거 누가 한 줄 아세요? 월드 트레이드 오가나이제이션 전 세계 국가들한테 야 우리 잘하자 예 그런 곳이에요. 망했지. 월드 트레이드 오가나이제이션이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이라는 데서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가 꽉 해가지고 다 붙어가겠어. 있잖아요 삼성동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 삼성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게 전 세계의 WTO의 분점들이에요. 국가별로 하나씩 있지. 그래서 무역협회가 있던 거예요. 아이고 옛날 얘기하시 30년 전 얘기거든. 그러면 20년, 15년 전에 이제는 새로운 세상에 열렸습니다. 무역, 트레이드 앤 인베스트먼트, 중국 무역 촉진회, 차이나 트레이드 앤 인베스트먼트, 한국, 코리아 트레이드 앤 인베스트먼트, 코트라. 그래도 호환이 안 돼. 호환시키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샥 하면 호환되잖아. 메타버스거든요. 메타버스는 더 안 돼. 메타버스가 뭐게요?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드론과 드론, 로봇과 로봇. 호환돼요? 왜 안 돼? 되면 한쪽이 죽어요. 센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다니까. 이런 거 보면 재밌죠? 이렇게 공부하면은 되죠? YTN이에요, YTN. 어쨌든 우리는 새로운 세상은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저게 틀렸다고요? 틀린 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맞았다고요? 뭐가 맞아? 한마디만 할게요. 책임져봐. 손드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책임져봐.
손드메이스는 나오라고 그래요. 이 안에 다 찍은 사람 다. 앞으로는 이 영상에 책임자 이름 넣는다고요. 이거 책임자 이름 넣은 사람의 이름도 넣는다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세상을 안 연다고. 이걸 누가 봤다고요? 그런 일은 영상 생성 전에 이미 결정될 거예요. 이 영상은 누구한테 가는지가 결정돼. 어떻게 가는지가 결정돼야 돼요. 영상이 뭐냐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영상이야. 여기 찍고 있잖아요. 영상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영상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오죽하면 국가가 관할할까? 유튜브? 유튜브잖아요. 유튜브. 그걸 보고 우리는 세상에 유튜브에 안에서 살겠다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유튜브 안에서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어쨌든 그거는 다 두고 인터넷 시대는 다 두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디지털로. 보세요. 어려운 일이니까. 저거는 근데 하나도 안 건드려. 다시 시작해. 어떻게 시작하냐고요? 그냥 보세요. 지나가는 목소리. 투트러스트 미국산 소고기 작은 방법으로 깨끗합니다. 곡물 사용으로 안전합니다. 아이도 엄마도 진심으로 웃을 때까지 투트러스트 미국산 소고기. 이름을 드려요.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엔 유전이 자연에서 방목한 믿을 수 있는 소고기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시식해보니 시큼하고 이슬 담백하고 아주 좋습니다. 맛보러 오세요.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캄차카에서 들어올린 신선하고 육질이 좋은 참치가 들어왔습니다. 육질이 담백하고 아주 품질이 좋습니다. 자꾸 이런 것만 보니까 재미없죠? 홈쇼핑 같죠? 그럼 좀 즐거운 걸 볼까요? 좀 더 나은 영상.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네. 아니 그러니까 영상을 탁 누르면 딱 결제되는 뭐 그런 거죠. 그렇게 했더니 IPTV가 나온 거야. IPTV 아시죠? 망했죠? IPTV 잘 도는 거 보는 사람. IPTV가 뭐지? 이런 거 해가지고 딱 하면은 결제되는 거야. 이죠? 아니 뭘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장애인 서비스를 해가지고요. 장애를 예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뭐 통신사가 콜센터를 열었어. 장애인 콜센터. 그래가지고 그리고 5G를 3G를 쫙 하는 거야. 누가 그거 하자 그랬나? 그게 아닌데. 그리고 망해서 문 닫어. IPTV 이제 이렇게 해서 탁 누르면 결제가 되는 거야. 그게 아니고 탁 누르면 결제가 되면 이 IPTV 회사나 이런 데서 결제되는 게 아니라 저기 특허권자, 저기 생산자, 저기 인증자 돈이 일로 가서 글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가 아니고. 망했잖아요. 누가 텔레비전 IPTV에다가 돈을 냅니까? 무슨 말 하냐고요? 이 전에 얘기를 하는 거지. 응? 2G, 3G, 4G, 지금 5G도 B5G와 이제 6G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가 도저히 이제는 안 되는 거야. 이제는 그게 아니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이제는 얘기 안 했어. 아무 얘기 안 해. 어쨌든 간에 제가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한 얘기는 일부분도 아니야. 아이고 참 할 말이 없어요. 어쨌든 시작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시작이 곧 몇 초가 안 남았는데요. 개인이 주인이 돼. 근데 그냥 개인이 아니라 국민이지. G2, G2, B2, B2, C2, C2, P2, P. 근데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아니 뭐 검찰이 보고 경찰이 보고 변호사가 보고 뭐 별놈의 일이 많아. 근데 잘 생각해봐요. 그거 서비스야. 무슨 서비스? 장애를 예방하는 임산부 서비스. 다른 건 없어요. 장애를 예방하는 임산부 서비스 하나만 있다니까. 아니 나는 김치 서비스? 장애를 예방하는 임산부가 먹는 김치 서비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저 강에서 일로 딱 들어왔어. 다 있잖아. 문만 그렇다고. 문만. 장애를 예방하는 임산부 서비스? 그 한마디는 이 문이 단어구멍도 안 돼요. 근데 거기 들어와 보면 엄청난 시설 세상이 저거보다 더 커. 그 대신에 통과해 와야 돼. 그건 통과했다니까. 이 플랫폼으로 하는 모든 거는 다 자유자재로 돼요. 어떻게? 내가. 그래서 무궁무진한 게 있어. 무궁무진한 게. 근데 어쨌든 간에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 내일은 되겠지, 모레는 되겠지.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더니 야, 오늘은 내일은 되겠지, 1년은 되겠지, 2년은 되겠지, 올해는 될까요? 되겠죠? 코로나. 근데 저는 그냥 지금 다 뺏기듯이 뺏기고 있어. 그게 너무 잘해. 그러니까 되는구나, 응? 되는구나 이렇게 돼서 이제 굴러가는 거예요. 대충 현황을 이해하시겠죠? 대충.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야. 대충 말씀드린 거야, 그것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before와 after. 이게 이제 after라고 쳐요. before. 그럼 그게 뭐였어? 지금 바깥에서 얘기하는 거. 제가 딱 한마디만 드릴게. 누가 책임질까요? For whom? 누구를 위해서 누가 책임질까요? 다시. 여러분을 저 바깥의 세상에서 책임지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래. 그럼 대통령이 질 것 같습니까? 그 경찰이 질 것 같습니까? 선생님은? 감히 말씀드리건데 다 책임져. 근데 한 사람은 손 안 들어. 한 사람도 손 안 들어. 왜? 여러분께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분들께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분들께 아니라고. 그분들은 널리 하시는 분이야. 다. 그 웹 플랫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웹 플랫폼. 이 소이바는 P2P 플랫폼이야. 전자정부 서비스를 다 매핑을 해놓은 거지. 여기서는요, 나를 위해서 책임질 분, 손 안 드는 자가 있으면 여기 없어. 진짜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너무 좋다고 다 들어와. 너무 좋다고 다 들어와. 그것도 모르고. 왜? 그분들은 일하러 하시는 분들이거든. 다 일을 하셔야 돼. 예를 들어 공무원, 비즈니스 뭐 많잖아요. 응? 뭐 돈, 뭐 여기 누구 하잖아. 이게 무슨 것인지 사실은 알면서도 모르는 거야. 근데 그분들은 뭐 능력 있으니까 충분히 뭐 그 역할을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빼고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요 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능력 있는 조금만 들어와.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잘 생각해 보라고요. 누가 나를 책임질 것이냐. 누가 책임지겠어요? 일단은 내가 져야 돼. 근데 플랫폼이 져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본 거는 뭐고 이거는 뭐냐 이거예요. 사실은 똑같아. 똑같잖아요. 이거하고 소이바하고 똑같은 거리니까. 다만 콜라보레이션을 하니까 콜라보레이션. 그럼 콜라보레이션 해서 그분들한테 요구사항을 얘기를 해야 돼. 아니면 그분들이 요구사항을 얘기하던가. 이게 분류체계가 있는 거지. 아까 스피드가 뭐 그런 얘기 했죠. 그 요구사항이라고 그랬죠. 그 요구사항이 뭐예요? 그게 표준 내용이에요. 표준. 그럼 표준은 누가 정할까요? 막 정하지 않아. 요구사항 분류체계 요구사항에 의해서 표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4G까지는 그런데 5G, 6G는 표준이 없어. 5G가 있어요. 비욘드 5G, 6G가 있어. 뭐 이건 이렇다고 쳐. 5G의 표준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시간 전까지의 5G 표준. 표준이 정해지면 따라간다. 이게 표준이야. 재밌죠? 진짜리니까.
왜? 중국이 표준입니까? 미국이 표준입니까? 한국이 표준입니까? 아무도 동의를 안 해. 표준이 되면은 표준이야. 그래서 제가 표준이라니까. 저는 다 오케이를 받았어. 진짜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보다 사실은 세상에 이해 안 되는 게 더 웃기는 일이에요. 근데 사실이야. 근데 왜 그러냐 이거 왜? 주인이 없어. 주인 자리. 아니 저분들도 저도 뭐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주인이 주인 노릇을 안 하는 거야. 제가 스리랑카에 가가지고 힐튼 호텔에 가서 내리면은 아니 저 가방에 하드디스크에 노트북 저거 중요해요. 막 뺏어가. 앞에 두지. 난 내가 내리면 내가 들어요. 그게 직업이거든. 여러분들은 직업이 무슨 직업이에요? 아시죠? 무슨 직업인지. 어쨌든 그거를 건드리지 않고 새로운 직업을 콜라보레이션, 협력하는 직업을 만들어낸 거예요. 어쨌든 건드리지 않고. 이게 말은 그렇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렵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눈이 있어야 돼. 볼 줄 알아야 모니터링을 해요. 계속 이상한 얘기만 하는 거야. 교토 이정서가 어떻고 국제법이 어떻고. 제가 뭐 법률을 하는 사람입니까? 저 컴퓨터쟁이니까. 다만 컴퓨터쟁이는 해야 될 게 뭐냐면 오프라인을 위해서 컴퓨터가 이롭게 작동될 수 있게끔 하는 사람이 컴퓨터쟁일 뿐이에요. 컴퓨터 별거 아니야. 나무랑 똑같아. 쇠랑 똑같은 거예요. 컴퓨터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솔직히. 주인이 없어. 제가 주인처럼 보이세요? 주인이 있어야 돼. 주인이. 이게 주인이 없으면 정말로 산으로 가요. 산으로. 마지막 찬스예요. 라스트 원. 그래서 디지털 세상은 주인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주인 되는 거를 쭉 봤는데 일단은 미국 사람들이 주인이 맞아. 해봤거든. 인도는 이게 모르겠어요. 스리랑카 잘 몰라요. 우리나라 맞는 것 같긴 해. 근데 좀 몰라. 우리 주인의식 강하죠? 강합니다. 제가 볼 때. 다른 나라들 많이 봤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근데 진짜 조금만 앞으로 가면 야 이거 좀 모르겠어. 주인들을 해본 적이 없어. 뭐 몇 사람들은 주인 해본 것 같아. 몇 사람들은. 근데 진짜 그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 주인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그런 걸 하는 게 주인인지. 그래서 저는 아까 왜 아침에 왔는데 이 문 닫아 걸고서 뭐 기다리셨죠? 비밀인데 주인이 나타났어. 내가 주인 좀 하면 안 돼요? 웰컴. 정말로요? 웰컴. 좋죠. 누구든지 주인한다 그러면 전 웰컴. 그러면 자 이제 소이바가 있어. 가져가세요. 그 뭐야 국자, 뭐 드레박 가지고 뭐 쌀 거야. 왜냐면 가져가야 되잖아. 어디까지 쌀까요?
가져갈 만큼 가져간다.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가져가. 얼마만큼 가져갈까요? 그거 다 가져가도 돼. 다 가져간다? I don't know. 좀 가져가겠지. 또 가져간다고 와. 가져갈 만큼 가져가. 그게 누구든 간에. 전 다 가져가길 원해. 나머지가 있어요? 있으면 그건 내 거야. 맞죠? 재밌죠?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도 하고. 아유, 쏠바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절 보세요. 아, 제가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하나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노하우예요. 달라 그러면 잠깐 생각을 해. 주인인지 아닌지 보라고. 뭐 돈 많다. 요만큼 가져가는 거, 큰 거 가져가는 거, 다 가져가는 거. 진짜로 드린 얘기인데 이거 다 가져갈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다 가져가면 저도 데리고 가라고 하고 싶어. 근데 그 아는 사람은 알겠지. 저 데리고 가면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약속을 했잖아. 저는 연구실에 있을 거니까 저 빼고 다 가져가는 거야. 저는 0.000000000000000001%만 있어도 그거보다 더 큰 거 만들 수 있어. 근데 그거는 하나도 해야지 않아. 그러니까 저는 AS까지 할 거예요. 아까 원자폭탄을 터뜨리고 세상을 멸망시킨 사람이 왜 있겠어요? 응? 그거 만족시켜야 돼. 네트워크 서비스 어디다 쓰는 겁니까 그걸? 어디다 쓰는 거예요? 비트코인 캐라고 그거 만드나? 어쨌든 저는 그 깜짝 놀란 게 그 김수환 추기경님 그거 어제 말씀드렸나? 거기에 나는 함께한다. 외로워하지 말라. 아니 세상에 그런 세상에 어쨌든 간에 저는 엔지니어니까 엔지니어답게 살 거예요. 대충 말씀드렸죠. 자, 요까지가 사실은 오버뷰야, 오버뷰. 쏠바가 뭐냐? 오버뷰 한 거예요. 한 달 됐지, 한 달. 네. 쉽죠? 자, 그러면 두 달째는 뭐지? 주는 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주는 거야. 두 달째는. 아니 주는데 익스체인지잖아. 아니, 여기서만 주는 게 아니야. 여기서도 줘. 그러니까 제가 한국만 이러는 게 아니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저쪽에 도달하면 그제서야 이게 나한테 도달하는 거야. 안 도달해? 안 와. 실시간이 뭐냐고요? 5G, 6G? 동시에 공평하게 가는 거야. 근데 4G는 하나만 가. 5G는 동시에 두 개가 가. 그래서 5G 서비스로 글로벌을 하는 거야. 이렇게 미국, 한국. 6G는 이게 두 개가 아니에요. 비욘드 5G는 두 개일까? 여러 개지. 6G는 더 여러 개지. 동시에. 왜 5G를 만들었죠? 책임지라고. 왜 만든지 그분들은 몰라. 네트워크 앤 서비스가 무슨 뜻인지 몰라. 브레이크 걸어가지고 빨리 서야 되잖아. 그거 아니야. 그거는 더 빠른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시켜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그럼 누가 시켰냐 이거예요. 시킨 사람들은 다 그냥 일만 하고 가는 거야. 그 자리가 비어서 주인들이 없다니까.
아니 원래 있었잖아요. 일하고 다 떠나.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 그래서 그 주인들이 없는 거야. 그 주인? 우리가 주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 주인이 뭡니까? 돈 받는 거? 돈 주는 거? 아이고 그거 회계야 회계. 주인이 뭐죠? 내 자리를 남 주는 자. 다시 돈이 있는데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 근데 못 써. 왜? 가정경제에 써야 돼. 주머니에 돈이 있어. 못 써. 회사 경제에 써야 돼. 그거 내 돈이 아니야. 내가 있을 때 사탕을 바로 사 먹을 수 있어야 돼. 그게 내 돈이야. 그건 어떤 돈인 줄 아세요? 다 주고 나머지 남은 돈이야. 그게 내 돈이야. 남을 줄 수 있어야 내 돈이라니까. 여러분한테 소유에서 이용까지가 아니라 소유부터 이용까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소유자가 책임진다니까. 소유에 대해서. 뭐 땅은 정부 거 아니에요. 예. 건물은 소유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줘? 어떻게 주긴 그냥 주는 거지. 책임은 소유자가 지는 거야. 팔아도 되나요? 예. 그럼 누가 소유자가 책임진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팔 수 없으면 이건 내 게 아니야. 소유부터 소유에서 이용으로, 소유부터 이용까지. 자, 이제 이 얘기가 언제 나올까요? 소유에서 이용으로 언제 나올까요? 언제 나올까요? 공공주택이 지어지고 난 후에. 대통령 선거 끝나면 나옵니다. 대통령이 뭘 하시는 것 같아요? 시스템 세상 속에서 대통령이 뭐를 하실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너무 답답하신 거 알죠? 역대 대통령들 다 답답해 하시지. 뭐 자리고 묻고 잘못 떠나서 무슨 당 떠나서 대통령들이 뭐 하는 거 쉽지 않죠. 왜?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어서? 시스템이 안 돌아가서. 시스템은 별도로 간다니까. 그 별도로 가는 거 안에 소이바가 있다니까. 그 소이바의 룰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묻잖아. 소유에서 이용으로. 근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 안 해서 주인이 있어야 돼. 그래서 소유부터 이용까지. 이용까지. 어떠세요? 어떠세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네, 좋아요. 자, 찍혔죠? 찍혔어요? 봤죠? 올백.